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업 시간 할 때는 이해가 돼요.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 볼 때는 기억이 안 나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가장 힘들 때죠, 지금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때 수업 시간에 이해했던 내용을 내가 스스로 없으니까 빨리 한번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된 상태에서 내가 다시 보기 때문에 5분, 10분이면 충분히 다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데 이 5분, 10분 지금 가장 힘들긴 하지만 이걸 안 하면요. 내일 다시 보면은요.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몇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좀 가자. 그러니까 항상 운동할 때 어떻습니까? 극한에 왔을 때 좀 더 해야 그때 운동이 되듯이 그래도 이때가 지금 마지막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각하, 그 다음에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일부를 배웠는데요. 그 내용들,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의 일부, 그러니까 일부 지분이죠. 부동산의 그러니까 권리의 일부가 되겠죠. 지분이니까.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요, 절대 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보상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용의권 등기는 일부 지분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언제나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유자들 중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때 좋습니까? 항상 전부에 대해서만 신청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의사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의사의 반응수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 지분을 등기하려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지분도 함께 등기가 돼야 내 지분도 등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전부에 대해서만 등기를 할 수 있지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없다. 또 이것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분에 대한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지분만.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말이다. 그때는 자기 지분만. 지분이 가능하면 자기 지분만이죠.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등기, 할 수 없는 등기, 각하에서 가장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하 사유 중에서요, 우리가 문제풀이를 잠깐 풀었는데, 가등기의 권리를 씁니까? 처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이 가능해요. 처분이 가능하면 당연히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해요. 그러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처분 행위가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을 할 수 없지만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해요. 그럼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등기, 가등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룰 때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 이외에 대한 등기들은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하죠. 근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게 대표적인 것이다. 선순위자들은 말소를 못하는 거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자는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선순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가등기 이후에 됐다고 하더라도 말소할 수 없고요. 또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 중에서 말소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가등기상 권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말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은 말소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돼 있을 경우에 이거는 가등기가 본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걸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자, 판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장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판결에 의해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때요, 판결은 종류는 불문하지만 상대방이 나오면 이제 상대방을 봐야 되는데, 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으면요, 이럴 때는 대장 작성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구문은 국가사무니까 국가를 상대로. 건축물 대장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인 시장무수구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보존 등기를 할 텐데,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해서 이루지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원이 촉탁이 들어와야 돼요.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 법원의 임차권 등기의 촉탁이 들어왔을 땐 직권을 한다. 만약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에 세무서장에서 이루어졌으면 직권으로 안 해주니까 세무서장이 함께 촉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직권으로 보존 등기가 됐어요. 신청해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작성을 통지하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어떻습니까? 자, 사망하고,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이기 때문에 포괄 유주기든 특정 유주든 모두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특기를 하지 않고서니까 유중자로부터 수중자에게로 직접 이전듣기를 하는 거죠. 직접 이전듣기를 해요. 자, 그러나 만약에 특정 유중을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유중을 했는데요. 상속인 예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중을 했던 유언장이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갑은 유중을 하긴 했는데 유언장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유언장이 어떻습니까? 몇 개월 있다 나타나긴 하잖아요. 몇 개월이 다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요. 유중이 없는 줄 알고요. 없는 줄 알고 갑에게서요. 유중이 없으면 상속인 수익 골치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인 앞으로요. 이전 듣기를 했어요. 상속을 원유로. 상속을 원유로 이전 듣기 했더니요. 한 1년 있다 보니까 한 뭐 몇 개월 있다 보니까요. 을한테 유중을 했더라 이거죠. 그럼 유중은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갑에게 썼으니까 수중자에게 직접 이전 듣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등기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걸 말소하고 다시 을 앞으로 이전 듣기라면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절차는 좀 이렇게 좀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실체관계에 빨리 일치시키는 것이 등기의 목적이에요. 등기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빨리 실체관계에 부합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직 상속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면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하지만 이미 상속 등기가 돼 있으면요. 굳이 그걸 말소하지는 않고요. 빨리 실체관계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상속인으로부터요. 바로 유중을 원유로 이전 등기가 가능해요. 그럼 한 번에 이전득기가 돼버리는 거죠. 어차피 진정명예보호를 원유로 이전득기도 가능하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진정명예보호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미 상속득기가 돼 있을 때는 굳이 말소하고 다시 이전득기를 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득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 경료가 돼버렸으면 굳이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이전득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돼 있을 때는 직접 이전득기. 이미 돼 있으면 상속인으로부터 이전득기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중심 내용을 좀 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